자, 안녕하세요. 오늘 그 스승의 날과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 그런 말씀을 기본적인 걸 드렸었는데 스승의 날 할 때 그 스승이라는 게 원래는 스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스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이 사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 스님을 두 종류로 칭했어요. 스님을 두 종류로 칭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복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칭했습니다. 복전. 예전에 보면. 그래서 월명사, 충담사, 무슨 사 이러면 대부분 약간 큰 스님과예요. 큰 스님과들. 그리고 무슨 복전 이러면 그냥 일반 스님인 것 같아요. 구분상으로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승사 이렇게 스승사 이렇게 하고 중국에서는 지금도 스님들을 사부라고 불러요. 사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스승이라는 의미는 불법승 할 때 승을 승님 해서 스승님 스님이 되는 거고 하나는 스승님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스승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과 달리 유교에서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먼저 난 사람 선생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유교는 동아시아는 연장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승은 배울 게 있는 사람, 동아시아는 연장자 문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교적 표현이고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표현이고 먼저 난 사람이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예전에는 한 50전에 죽기 때문에 인지 능력에 큰 문제가 없어서 선생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일찍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어른들 모실 때 연세 많으신 어른들 이렇게 살아계시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사람이 언젠가는 고아가 돼. 그런데 요즘은 90이나 100수를 누리시는 어른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른은 꼭 선생님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보호해 드려야 될 어른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 80 정도 넘으시면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90 넘으시면 좀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의 대상, 지도받는 대상이라기보다는 보호해드리는 대상, 그렇게 하면 효를 실천하기가 오히려 편하다라는, 그러니까 약간, 배려의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해버리면, 예전에 강했던 그 이미지 말고, 그런데 옛날에는 한 50 이전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기능상에 큰 문제가 없고, 약간은 이제 잘 나갈 때는 지났지만 체력적으로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기능상에 큰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지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농업사회라고 하는 게 대가족 제도잖아요. 거기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 이래 선생이다라고 하는 거고 스승은 배울 게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생 개념에는 먼저 난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보다 어린 사람은 선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가 많아도 공자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승의 개념을 나이를 플러스 시킬 거냐, 안 그러면 그냥 능력만 놓고 볼 거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르벨라 가석 같은 경우는 120살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살았을지는 않았을 거고, 그런데 부처님이 36세쯤 됐을 때 그 어른이 120이라고 나오는 걸로 봐서 그 어른은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 겁니다. 거기는 나이가 아니고 능력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에 대한 생각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 동아시아는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연공서열제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스승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능력 플러스 나이. 하나는 능력. 나이는 무관하고. 이건 유목문화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는 거는 유목문화고, 유목 전통이고, 이게 농경 전통이에요. 농경 문화 전통. 그래서 지금도 사실 한국 불교에도 이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거든. 그래서 큰 스님이라는 표현을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진짜 큰 스님이 있고 노스님이 있는 거죠. 뭔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나이만 먹었다고 큰 스님이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어른인데 어른이냐? 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에 반해서 유목문화 전통에서는 무조건 능력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그리고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주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예전에는 학교나 이런 데는 그나마 선생님들이 더 나이가 많았지만 요즘은 뭐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면 그 역전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어느 정도 이제 뭐 은퇴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한 50대 가지고 이제 정년퇴직 하시고 나서 내가 그래도 공부나 그냥 해야겠다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별 경우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역전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거를 기분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 분야에서 내가 인생으로서가 아니고 그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된 지가 지금 얼마 안 된 문화라니까요. 무조건 우리에게 있어서 스승은 무조건 나이도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적인 생각으로만 하면, 인식으로만 하면 이게 불교적인 문화고, 이게 불교 문화.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립을 못 건년도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동아시아는 그게 성립이 안 돼. 소학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보다 10살 차이가 나면 부모님 대우로 대한다. 아버지 예로서 대한다. 예전에는 그 한 세대가 굉장히 짧아서 그래요. 지금은 뭐 30살 차이가 나야 뭐가 애를 낳까 말까 하는 세상이 됐고, 예전에는 한 10살에서 18살, 19살 이 사이에 다 애들을 생산을 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진짜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20대 후반이 노처녀였었어요. 27 이 정도면 노처녀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놀려. 그런데 지금은 20대 후반에 결혼한다 하면 일찍 가네. 예, 이런 상황이 됐고, 무슨 놈의 결혼식을 염색을 하고 들어가는, 신랑 신부가 염색하고 들어가는 이 초유의 사태가 야, 그게 되나 싶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됐죠. 그건 뭐 여러분들은 그 시절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사람들한테 뭔 얘기 하냐면, 애들한테, 요즘 젊은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네 부모 세대에는 네 나이에 애가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녔다. 결혼 안 했어, 걔가. 맞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뭐 30대 초반 뭐 이러면 애가 한창 크고 있을 때인데, 근데 지금은 좀 완전히 다르죠. 생활주의가 지금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제 나이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철저하게 능력제 중심으로 했었고, 그게 이제 사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이게 스승이라고 하는 개념. 스승님이 스님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훈몽자회나 이런 게 조선 초기 언해 자료에 다 나옵니다. 한자만 쓰일 때는 알 수가 없어요. 훈몽자회가 사전입니다. 사전. 사전. 그런데 보면
스승이라고 하는 표현, 이사라고 하는 표현은 스님에게서 나왔다. 라고 하는 게 아주 다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교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갑다. 그거 아닙니다. 예전에 지식인이라고 하는 거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관직 지식인. 그러니까는 정치랑 관련된 지식인들. 근데 그거는 특수 분야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으면 별 필요가 없고 만날 일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고위 정치인들이 일반인하고 뭘 만날 일이, 지금은 선거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만나지.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조선시대 때 상급 공무원을 만나? 장차관을 만나?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공유되지를 않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의 관심사와 이 사람의 관심사가 달라. 나는 지금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율곡이야. 율곡이 와가지고 나한테 내가 농사 짓고 있는데 이기심성론 이런 걸 얘기를 해. 어쩌라고. 아니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된다. 그래서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타당성이 적어요. 그러면 스님들도 사는 얘기, 인간 사는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외연이 넓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 입장에서는 더 들을 법한 얘기를 하죠.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반 백성 입장에서는 이쪽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스승이. 그러니까 선생은 어떻게 보면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는 거라고 보면 이쪽은 약간 넓은 지식인 거죠. 넓은 지식.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문화적 차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불교 안에서는 능력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교가 어떻게 보면 세계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교는 능력제를 표방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 불교가 제대로 안 되는 거는 이 능력제를 표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능력제로 하면 치고 올라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대학도 어떤 대학이 되느냐. 제가 여러 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성대도 다녔고, 동대도 다녔고, 고대도 다녔고, 또 여러 학교 상황들도 제법 주워 들은 게 있어요. 그런데 성대가 발전할 수 있는 이유, 성대가 원래 좀 유교재단이었고 좀 거지 같은 학교였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별로 좋은 학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인수를 하고 삼성이 그때 동대도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동대도 인수하려고 했었고 여러 학교들을 이렇게 인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대가 인수 대상이 됐고 근데 삼성이 인수한 뒤부터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성대가 학교가 작아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학교 성대입니다. 땅값으로 해화동이다. 해화동.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 두 번째가 동대예요. 아니 땅값으로 학교로가 아니고 땅값으로. 위치 봐봐. 위치를 보라니까. 딱 그렇거든. 그런데 옛날 서울의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뭐 신촌이나 저런 데는 조금 떨어지는 동네였었어요. 그래서 해화동이 훨씬 좋은 동네야. 그러다 보니까 땅이 안 넓지 학교가. 그래서 이공계가 수원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 덕분에 사실은 성대가 지금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많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성대가 전체가 다 해화동에 있었으면 이공계까지 그럼 저는 연고대를 앞섰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까지도 봅니다. 왜? 시스템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교수 뽑을 때도 짬짬이로 뽑아서는 안 되고 TO가 나면 과는 그냥 올리기만 해. 그러면 그 학교에서 그냥 돌려버려요. 그 실적으로, 그러니까 능력으로 돌리는 거야. 세상에 능력이 두 가지가 있거든. 능력이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 입심이 좋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한 가지 능력이고, 하나는 연구 능력이 좋은 사람. 둘 다 있으면 최강입니다. 그런데 둘 다 있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잘 떠드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나가. 그래서 학교 홍보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적이 많은 사람들은 학교 등급을 올려줘. 그리고 실적이 많은 사람들이 선생으로 있으면 학생들도 그런 쪽으로 밝아져요. 그리고 어찌리 한 사람들이 선생으로 있잖아.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제가 고대는 약간 이렇게 조직 같은 문화거든. 약간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거야. 그런 거. 내가 차마 그 말은 못 하겠는데 약간 이렇게 굉장히 수직적이에요. 굉장히 수직적이야. 그래서 자기 집단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해. 그게 제일 강한 집단이 고대하고 해병대거든.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리고 성대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삼성 정신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공계까지 있었으면 뒤집어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공계가 수원에 있는 이상은 애매하지. 본교가 수원에 있다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게 분교가 아니고 본교예요, 본교. 그러니까 학교를 쪼갠 거지. 인문대는 해화동에 있고, 그 다음에 저기는 수원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수원 가기 좀 그렇지. 그렇지 않을까? 그것도 애들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합리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리고 교직원들이 다 꼰대예요. 선생도 꼰대지만 그 교직원들 진짜 꼰대거든. 그러니까 직원들, 학교 직원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접촉해 본 바로는 가장 괜찮아.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사업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들이 머릿속에 좀 있어, 성대는. 다른 학교는 그게 없어요. 그냥 직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구조예요. 그래서 능력 중심으로다가 펼치면,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되게 재밌거든요. 보통은 대학 교수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학과에 가서 강사부터 시작해. 그래갖고 그 선생들이랑 친하고 저희들끼리 짬짬이로 뽑거든. 우리나라는, 이놈의 나라는 객관성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참 거지 같지. 그런데도 이만큼 올라온 거 보면 그나마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 사람 넣으려고 한다고. 근데 성대는 놀랍게도 강사를 할 필요가 없어. 강사한다고 그 사람들이 뭔가 배점에 참여하지 못해. 그러니까 굳이 거기서 강사할 게 아니고 실적 높이는 게 나아. 내가 하면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뭐 인사하고 이럴 필요 없고 그냥 실적만 계속 높이면 돼. 그래서 과에서 미는 선생이 안 되고 뜬금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객관평가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돌리는 거야. 주관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재밌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학교가 발전해요. 학교가 발전해.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영역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관여,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부족한데 부족한 사람이 살아남는 방법은 오만데 이렇게 오지랖들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 별로 없는 거야. 자기 전공이라는 게 뚜렷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그게 공멸하는 길이거든. 근데 불교가 어떻게 발전하냐면 부처님이 굉장히 재밌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게 화상과 아사리라고 하는 제도예요.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화상과 아사리. 화상과 아사리. 10대 제자를 보면 흥미로운 거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혹시 아세요? 대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10대 제자 한번 봅시다. 사리불,
내가 이게 10대 제자를 다 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릅니다. 가끔은 한 명씩 이렇게 마실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목건년, 마하가서, 그 다음에 아나율, 가전년, 논의제일 가전년, 그 다음에 아나율, 천안제일 아나율, 가전년, 두루나, 수보리, 설법제일 부르나, 그 다음, 이거 되게 재밌어요.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주특기를 앞에 언제나 붙인다는 거예요. 주특기 제도가 있어. 그러니까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건년, 그 다음에 두타제일. 두타는 검소한 생활, 약간 고행 비슷한 거, 엄격한 어떤 행동주의자 이렇게. 그 다음에 천안제일 아나율, 그러니까 실제로 눈으로 본 것 같진 않아. 기록들을 보면 실제로 눈은 못 봤고 신통으로, 그러니까 장님이에요. 이 양반 장님이에요. 장님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에너지를 보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아.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런 거는 잘 못 봤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논의제일, 그러니까 논쟁. 제가 지금 표방하는 게, 새롭게 표방하는 게 자비 스님으로 자비로우려고. 왜? 내가 나중에 왜 자비가 중요한지를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비에 대한 기가 막힌 원리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논쟁하는 사람이고, 부르나는 설법. 그러니까는 법문하고 논쟁하고 약간 다릅니다. 논쟁은 학술적인 거, 세미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부르나는, 큰 스님이 그냥 법문하시는 거, 일방적인 언어. 이해가 되시죠? 그 차이 크죠? 그 다음에 수보리, 공사상을 이해했다, 뭐 이러는데, 잘 모르겠고요. 이때 뭐 공사상이 정립이 안 됐을 때라서, 그 다음에, 지율제일 우바리. 지율제일 우바리.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켰다. 엄격주의자 우바리. 그 다음에 아난은 다문제일. 많이 듣고 잘 기억해. 머리 좋은. 몇 명이에요? 라우라 있네, 라우라. 밀행제일 라우라 이러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밀행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뭐 하는 양반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욕하면 안 돼요. 이 양반 살아 있습니다. 이 양반 안 죽었습니다. 이 양반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는 엄청난 장수자였고, 얼마까지 살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120에서 150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엄청난 장수자였던 것 같아. 그래서 아난이 성격도 좋고, 성격이 뭐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고, 인물 무조건 좋고, 그 다음에 머리 좋고, 그리고 오래 살았어요. 라우라 안 죽었어요. 라우라 안 죽었어. 아니, 안 죽은 걸로 나온다니까? 안 죽은 걸로 나온다니까? 그럼 만나봤냐? 못 만나봤죠. 못 만나봤죠. 아무튼 있어. 근데 이게, 사시겠지. 아니, 뭐, 그럼 전에 대통령 후보 나왔던 정동영 씨, 어디서 사셔? 어디서 사시겠지. 어디서 사시겠지. 왜 나한테 물어봐. 나도 못 만나봤다는데. 그런데 이게 전체가 부처님 제자가 아니고 이 두 분은 부처님 손제자예요. 손제자. 부처님 손제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의 제자라고. 그래서 아난의 스승은 심력가섭이라고 하는 분이고, 이 가섭 아닙니다. 석가족 출신의 심력가섭, 이거 왕사성 출신 가섭이에요. 가섭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씨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럽게 많아요. 가섭이 제일 큰 성씨야. 그래서 가섭 들어가는 사람, 우르벨라 가섭, 나제 가섭, 가섭, 뭐 어쩌라고.
우리나라도 있잖아.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아. 그래서 앞에를 봐야 돼. 앞에를. 그래서 이 십력가섭 제자가 아난이에요. 오비구 중에 한 명이었고, 그 다음에 라우라는 누구 제자냐면 사리불 제자입니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같이 들어.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아니 무슨 10대 제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스승과 제자가 같이 들어가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게 족보가 꼬여도 한참 꼬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능력제로 그냥 같이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가족 제도 안에서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조카하고 삼촌하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나이 차이도 안 나고 어떤 경우는 뒤집어져. 언제만 서열 정하냐면 제사 지낼 때. 그리고 삼촌이 조카한테 두드려 맞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때는 진짜 뒤지게 패야 돼. 안 그러면 가서 잃으면 어른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놈 새끼가 어디 삼촌을 때리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 어렸을 때 못 보셨어? 그죠? 있었던 동네에 한두 번 정도는 있어. 근데 그게 이제 크면 절대 싸우지는 않는데 어렸을 때 뭐 한 10세 미만 이렇게 할 때는 치고받고 잘 하니까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았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부처님과 더불어서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꼭 서열을 정해서 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교육받고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분들은 왜 그러면 손재자가 되느냐? 나이가 어려요. 아난이 부처님보다 23에서 27세 정도 연합니다. 그리고 라우라는 그거보다 더 어려요. 더 어려.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출가는 서열이거든요. 약간 군대 같이.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도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 스님이 계속 상자를 받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상자가 수십 명 막 이렇게 되거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상자의 상자보다도 이 상자가 더 늦어.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뒤집어지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지나서 그런 사건들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 막아요. 막아. 왜? 대학에서도 그래. 그러니까는 정년 한 2년 정도 남으면 지도제자를 안 받아. 지도제자를 받아도 내가 정년을 하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서는 지도제자를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한테 하세요. 왜? 내가 그걸 다 맞춰줄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당한 거지. 근데 욕심 있는 사람들은 끝날 때까지 받아. 그러면 이 양반이 지도제자는, 지도교수는 갖고 논문 심사는 통과해야 되고, 근데 이게 그나마 서로 화합하는 집단이야. 그러면 그나마 돼. 근데 이게 화합도 안 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거든, 선생들끼리.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정년 퇴직하면 뭐 이거 서류 같은 건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있는 사람하고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도교수는 갖고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가 끝까지 받았어.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지도할 수 없으니까 저 선생님들에게 하세요 라고 해서 지도교수를 바꾸세요도 있어. 그게 학과마다 룰들이 좀씩 달라. 근데 정년이 한 2, 3년 이상 남으면 2, 3년 정도 나오면 안 받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저도 해요. 네가 책임질 수 없으면 나중에 바꾸면 되잖아. 계속 이쪽 줄 타고 있는데 갑자기 바꾸면, 우리나라 또 특징이 무슨 뭐 배신한 것처럼 편입입니까? 뭐 또 이렇게 한다고. 그쪽 라인에 또 제자들이 있단 말이야. 알딸딸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 시점이 되면 이렇게 끊어버리거든요. 교육은 같이 받을 수 있지. 그 사람이 무슨 예를 들어서 명예교수가 돼서 와서 교육을 하면 교육은 같이 받을 수 있는데 좀 갈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스님들이 이렇게 끊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더 이상 이제 특수한 인연 아니면 제자를 받지 않겠다. 나는 상자 받지 않겠다. 그럼 내 밑에 상자로 내려가라. 이제 이렇게. 그런데 교육은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교육을 받았다는 의미지
같은 서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같은 서열이라는 뜻은 아니야. 그래서 이 두 분은 손재자예요. 손재자. 그리고 불교는 비중을 드는 게 화상과 아사리라고 하는 건데, 화상과 아사리, 화상이 있고 아사리가 있어요. 화상 하면 이제 떠오르는 표현이 야이화상아. 경상도에서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거는 경상도가 불교적으로 굉장히 연원이 깊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이 충청도에서도 야이화상아를 쓰나요? 당신 남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남편을 대상으로. 아유, 이놈의 화상이 이러면서 뭐 이런 표현 들어보셨잖아. 아유, 승려랑 관련해서 일반화된 두 가지가 있어. 야이화상하고 땡초. 청양고추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 아유 땡초 이렇게. 땡초가 땡추야 원래. 그래서 그 승려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전국구 중에서 아마 전국구라고 아세요 혹시? 이렇게 일정한 거처 없이 삥 뜯어서 먹고 사는 스님들이 있거든. 그런 스님들 중에 승질 들어본 사람들이 있어. 가서 꼬장을 죽여.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꼬장을 죽여. 그게 땡추야. 땡초, 땡추, 당추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게 다. 그래서 고추, 당추 맵다더니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고추를 가리키는 표현에, 그러니까 그놈이 띵깡을 아주 심하게 부린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와가지고, 이런 데는 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설이기 때문에. 근데 전통 사찰이야. 저도 예전에 해봤어요. 전통 사찰이야. 전통 사찰에 가서 전통 사찰은 조계종 전통 사찰이야.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재산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조계종한테 있는 거예요. 맞죠? 해인사 스님한테 재산권이 있는 게 아니야. 조계종 전체의 재산권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조계종 스님들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다 주준 거야. 지분이 있어. 단 해인사면 해인사 소속 스님들에게 더 큰 지분을 주는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재워주세요 뭘 해도 돼. 원래는. 그리고 스님들은 지분이 있기 때문에 가면 객비를 줍니다. 갈 때 객비를 줘. 객비를 줘. 근데 이제 그거 주기 싫어가지고 또 그게 다 뭐 룰이 있어. 조금씩 눈에 안 보이는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인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좀 더 줘야 되고, 뭐 그다음에 일반 이런 또 이런 그렇게 이런 객비만 또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별 사람 다 있거든.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오세요도 있어. 계속 와. 계속 와. 한 달에 한 번만 오세요도 있어. 와, 이게 뭐 그게 다 있거든. 그런데 스님들 중에 그것도 있다. 전국 그 사찰의 큰 행사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장부도 있어. 그러면 그때마다 가서 객비를 받는. 그런 때는 좀 더 줘. 행사 있을 때는 좀 더 줘. 그거를 장부를 만들어서 돌아. 그게 어떻게 보면 생계야. 여기 여러분 혹시 저도 뭐 가본 건 아닌데 그 회사 주주총회 이런 거 아세요? 주주총회. 그러면 뭐 삼성전자 내가 저 주식을 갖고 있어.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 통지는 가거든. 그러니까 삼성전자면 500만이 주준 거야. 그럼 다 통지는 가거든. 그러면 이제 몇 명이서 이제 발언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졸고 있는 거지. 근데 거기 가서 그건 주식시장 하는 이쪽 사람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가서 계속 헛소리를 한다. 한 10주 있는 거야. 하고 뭐 의회 진행 발언입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 미친 또라이 짓을 하는 거야. 주주니까 들어간 거다. 주주 아니면 못 들어간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삼성전자가 얼마나 큰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10주 갖고 있다고 계속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된다는 뭐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지랄을 하면 이게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나오라 간대요. 한 돈 10만 원 준다는 거야. 안 가 이 자식아 이러고 들어가서 또 지랄을 하면 돈이 올라간대. 돈이 올라간대.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가 돈 못 받으면 뭐 이렇게 뒤집어지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데 와가지고 눕는 사람들. 그런 정신으로 사시는 훌륭한 분들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주총회 날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 12주씩 갖고 있으면서 돌면서 그것도 계속 오는 사람은 그쪽도 안다는 거야. 그래서 오셨습니까? 이러고 저 강원랜드 이런 데도 그게 있어요. 그게 블랙리스트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뭐 돈 꼬라박고 이상한 짓 하고 그게 아니고 따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어. 몇 억씩 따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게임을 진행하는 그 딜러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전 세계 그러한 카지노에는 리스트가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뜨면 앉아서 한 두어 판 할 때쯤 되면 안다는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잠깐만 오시죠. 그래갖고 돈을 한 뭉치 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서 가라 그런다. 진짜야 진짜.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야.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이 주주총회에도 계속 그렇게 꼬장 부리는 놈은 딱 가면 그쪽도 안 돼. 오셨습니까? 그래갖고 아예 들어가기 전에 얼마 줘서 보낸대. 인생 재밌지? 그런 인생도 있다. 그런 인생도 있다. 고추 당추 맵다더니에 그 당추가 그런 놈들이야. 눕는다고 가서 깽판 죽이고. 예전에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내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 좀 그런가? 비구스님이 운문사에 가서 돈 달라고 한 사건, 객비 달라고 한 사건, 안 줘서 벗으려고 했다. 벗으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만 원 준, 또 벗는다. 뭐 이런 거. 아니, 별거 다 있어. 별거 다 있어. 저도 제가 학인 때, 모모절에 갔는데, 객비를 줘야 되는데, 잘 안 주더라고. 사람이 없다는 둥, 지랄을 하더라고. 기본 이게 책정된 가격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종무소 책상을 발로 차면서, 몇 번 발로 차면 빨리 나온다. 왜? 거기 신도들도 드나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깽판 주이고 있잖아?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거,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 저는 되게 온순하게 살았을 것 같지만, 나 탁발도 해본 사람이야. 길에서. 탁발도 해보고, 책상도 발로 차고,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져가지고, 나랑 같이 간 스님이, 야, 그만하자. 야, 그만하자. 이거 문제 생기겠다. 그만하자. 그거 생각보다 재밌어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더러운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싸, 이러면서. 그것도 있었어. 이제 큰 스님 답이하고 이러면, 그게 또 다 있다. 이제 객비 주는 때가 있어. 그래서 절대, 그런 행사 끝나고 나서는 밥은 그 공양간에서 먹어야 돼. 보통 이제 공양간에 앉아 있을 때 주는 경우가 많거든. 그냥 행사 끝났으니까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 안 돼. 딱 그 자리에 있을 때만
저도 그런 룰이 있잖아. 그 자리에 있어서 나온 사람만 딱 주지. 그게 원래 전룰이에요. 전룰이에요. 없는 사람은 안 줘. 없는 사람 안 줘. 그래가지고 그걸 주면 또 사람 많을 때는 딴 자리로 옮겨가지고 하나 더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게 몇 명이 동시에 딱 들어가가지고 상황 파악하고 동시에 확 줘. 그런데도 그걸 뚫고 돌아 다시 와. 난 그거는 안 했다. 그거는 내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긴 게 약간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고 기억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것만 해본 게 아니고 주는 역할도 해봤어. 제가 나중에는 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돌아서 왔어. 돌아서 왔어. 그래서 왜 돌아와? 이랬더니 뭘 알면서 그래. 하나만 더 줘. 그래 줬다. 우리 또 그냥 준다. 왜? 내 거 아니잖아. 그걸 뭘 몇 개를 남겨간들 뭐 내가 가질 것도 아니고 오죽하면 그랬겠어. 그리고 저도 그 마음을 아는 거야. 나도 옛날에 다시 한번 돌아야 되나? 내가 쓰지는 않았는데 나도 한번 해야 되나? 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진짜 많이 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 거 많이 했었어.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재미있어요. 재밌어. 당하는 쪽에서는 별로 재미없는데 나름 재밌다. 그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화상과 땡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쓰는 표현 중에. 그래서 땡추는 진짜 막 어떻게 보면 꼬장 죽이는 거. 그리고 그게 이제 청양고추나 이런 것도 그냥 고추 말고 이게 상상외로 심하다. 이럴 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꼬장을 죽이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약간 깽판 죽이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어.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괴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약간 기인 같이. 예. 근데 재밌어요. 이게 예전에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게 뭐 또라이인가 싶었는데 좀 지나 보니까 그것도 낭만이야. 자비 스님이잖아. 자비롭게 느껴져. 그러니까는 그냥 이해가 돼.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가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제가 늘상 생각하는 거 있어. 오죽하면 그러겠냐. 오죽하면 그러겠냐. 뭐 사연이 있겠지. 당신도 힘들겠지. 예. 아까 그 얘기했잖아. 주주총회 가서 그 깽판 주이고 뭐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들 쉽지 않다 그거. 쉽지 않아. 아유 그게 보통 일 아니에요. 먹고 살려는 처절한 외침 아니겠어요 그게.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신 자세면 뭘 해도 산다. 뭘 해도 산다. 그래서 그거 있고 이 화상이라는 표현은 원래는 10년 이상 된 스님을 화상에 출가한 지 10년 이상 된 사람을 화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10년 이상 되면 상자를 받을 수 있어. 상자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게 이제 은사라는 뜻입니다. 화상이 원래는. 화상하고 은사하고는 동의어예요. 그래서 원래 출가할 때는 저 화상이 배석해야 된다라는 게 율장에 나와. 은사. 근데 요즘은 이제 합동수계에서 화상이 배석을 안 해. 그래서 저게 수계의 타당성이 있느냐? 뭐 이런 논점이 생길 수 있어. 네. 그래서 은사는 약간 부모같이 경제적으로 후원을 해주는 사람. 그리고 10년 지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화상이라는 표현이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중진. 그래서 이게 큰 스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화상에 큰 스님이라는 의미도 있어. 그래서 지공화상, 나홍화상, 뭐 무학화상 이렇게 할 때는 큰 스님이라는 뜻이야. 거기서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속화돼서
그러니까 양반하고 비슷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반이 조선 초기에는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조선 말이 되면 싸울 때도 이 양반 저 양반아 라고 하고 제가 얘기하잖아. 김도 양반이 되는 그런 세상이 양반김 뭐 이래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양반이 이러면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 없잖아. 참 양반 같아요 이러면 제가요?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이게 이제 속화됐잖아. 양반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표현이 좋은 표현들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속화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현대에 나타난 표현은 사장님이라는 표현. 저 어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좋은 표현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나 거리나 다 사장이지. 아니 그렇게 떨어지는 표현이 됐잖아.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아줌마도 아니 더 웃긴 건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불렀는데 내가 아줌마라고? 이러면서 싸운다니까? 그러면 미스는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할머니라고 부를까? 아니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불렀을 뿐이야. 장금이 같은 사건이잖아.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걸 짜증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불렀더니 왜 아줌마라고 부르냐고 지랄을 해요. 아니 식당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라니까. 아줌마 이러면 그러면 아줌마 보살님은 아줌마라고 부르면 좋은 거지. 할머니 이렇게 부를 건데 아줌마 이러면 어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단어들이 속화되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 영감님이라고 하는 표현도 원래는 상감은 임금, 대감, 영감 이렇게 해서 영감이 고위직인데 지금은 영감하면 김영감, 박영감, 어이 영감 이러면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표현이 일부 남은 게 검사를 영감님이라고 부른다더라 라고 하는 걸로 일부 남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화상이라고 하는 표현도 원래는 큰 스님을 가리키던 것들이 다 속화돼 가지고 이제는 말 안 듣는 남편을 가리키는 표현이 화상이에요. 그리고 그 연원이 고려시대 때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고려도경에 보면 제가화상이라고 나옵니다. 서궁의 고려도경에 보면 제가화상이라고 나와요. 제가화상은 결혼한 화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절이 있으면 절 안에 말고 절이 다른 데도 토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고려시대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잘 나가는 스님이야. 그러면 누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저쪽 밭 몇백 평이 있는데 그거 스님한테 줄게요. 내 자식한테 이미 이런 거는 다 물려줬고 일부는 스님한테. 그러면 스님이 나랑 우리 집 제사 좀 잘 해주세요. 뭐 가능할 수 있잖아. 근데 유명한 사람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네 땅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 땅도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돈이 아니고 이제 이 땅을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봐. 개성에 왕사나 국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큰 스님, 제일 큰 스님이 있는데, 나는 전라도나 경상도에 사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저분이 좀 그래도 좀 축원이라도 좀 해주고 제사를 지내주면 좋지 않을까? 그냥 생각이야. 그런데 내가 경상도에 땅이 진짜 많아. 나 만석군이야. 그러면 내가 한 1000평 정도 제가 드릴 테니까 좀 해주세요. 가능한 얘기잖아. 그러면 그 스님이 이 땅을 뭘 팔 거야, 어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군가를 보내서 농사를 짓는다고. 그게 장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제가화상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이거는 진짜 승려라기보다는 절에 걸쳐 있는 사람. 승려는 아닌데 결혼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노비는 결혼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주인이. 이유가 뭐냐? 늘지. 아니 이게 창조 경제 아니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시켜야 돼. 그래서 점점 많아지잖아.
그러면 이게 다 돈이죠. 아니, 맞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절에 속해 있지만 다 결혼시켜버린다고. 그게 제거 화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대대로 이제 이렇게 하고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관리만 하는 거지. 스님들이. 그 절 스님들이. 이해가 됩니까? 제거 화상, 제거 화상. 제거 화상. 여기서 아마 그 야이 화상화가 나왔다 싶어. 이 기록도 아주 정확해. 제가 화상. 결혼한 화상. 그래서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경상도 쪽에 더 많지 않았나 싶거든요. 경상도가 경주라고 하는 전통 도시가 있기 때문에 992년 동안 수도였었던 이런, 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 경주 법주 이렇게 나오면 그게 교리 법주, 교동 법주 뭐 이러는데 그것도 아마 절에서 쓰던 술이었을 거다. 절에서 쓰던 술이었을 거다. 절에서 술을 씁니까? 옛날에 그게 통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출가할 때만 하더라도, 절에 이렇게 제 지내잖아. 사십구제나 뭐 천도제 같은 거 지내잖아. 그러면 포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어. 그러니까는 뭐 북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절들도 있었어요. 작은 절은. 그래서 이런 걸 올려요? 이러면, 여기는 그렇게 또 해요. 아니, 그런다니까? 지금은 그런 게 다 균질화 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해. 술 올리는 경우도 봤고요. 그래도, 제상에는 술 아닙니까? 제주가 갖고 와. 아니야, 진짜야. 그리고 담배도 있었어요. 담배를 이렇게 아들이 한번 빨아. 그래갖고 불을 붙여서 그 제상에다 올려놓는다. 진짜야. 제 끝날 때까지 이게 이렇게 계속 타고 있어. 몇 개가. 우리 아버님이 담배를 좋아하셔서. 뭐 이러면서. 가능한 얘기잖아.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은, 상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의들이 다 있는 시절이잖아.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아마 술도, 경주에 절이 한두 개였었겠어. 그래서 법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법주. 절에서 쓰는 술. 이거를 이제 뭐 팔아 먹었는지, 안 그러면 천주교 미사주처럼 뭐 어떻게 뭘 했는지, 안 그러면 제사 지낼 때 썼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도 웃기는 절이 있던데, 뭐 송엽주인가 솔잎 술을 팔어. 그거 뭐 비법이라는 둥 뭐 이러면서. 그래서 야, 뭐 술 파는 절이 다 있어. 내가 그랬는데.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결혼해서 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하층민이에요. 하층민. 그러니까 예민이지, 예민. 그러니까 완전 산호비는 아닌데 외거노비 같은 그런 형태를 취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남 밑에서 일하고 이런 게 뭐 그렇게 좋진 않잖아. 그러니까 띵깡도 잘 부리고 뭐 이러면서 말 안 들으면 야이 화상아. 아이고, 야이 화상아. 그러면 이제 남편이 저 말입니까? 이러면서 이러면서 나왔겠지.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요즘 들어서 새로 생긴 거는 바깥 양반들이 다 불심이 깊어서 포대 화상화가 돼가잖아. 배가 이렇게 포대 화상이랑 살아. 그래서 새로운 화상이 나타난 거지. 집안에 포대 화상. 포대 화상. 복부 비만과 관련된. 그래서 화상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은사를 가리키는 거고, 10년 이상 된 중진 이상 된 스님들을 가리키는 부분도 있고. 자, 봐봐. 세 가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 화상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은사를 지칭하는 거고, 은사, 그러니까는 출가시켜주는 부모 같은 스승을 은사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출가한 지 10년 이상 된 중진 이상, 그래서 그게 큰 스님이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속화돼가지고 제거화상 같은 경우에 이거 완전히 속돼가지고 야이노마, 야이노마와 같은,
억장이 무너진다. 아유, 야, 이 화상아. 이 뜻이, 아유, 내가 저 인간하고 진짜 억장이 무너진다. 그런 표현 아니겠어? 여기서 고개 끄덕이면 좀 이상해지는 거야. 여기서 고개 끄덕이면. 그렇게 세 가지로 분화가 돼요. 그리고 이 화상과 더불어서 있는 게 아사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사리는 교육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화상이 부모면 아사리는 선생님. 선생님. 스승님이 아사리예요. 아사리. 예. 그러니까 교육을 부모가 시키진 않잖아. 내가 돈이 많아도 부모가 그거 있어요. 조선시대 때 유교에도 그 얘기가 있거든. 지 자식은 지가 못 가르친다. 그게 아마 그거랑 똑같은 의미일 거야. 아들이나 남편한테 운전 못 배운다고 거의 비슷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면 좀 못하면 짜증이 난다니까. 이게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짜증이 나. 그래서 조선시대 때 잘 나가는 그 유학자들도 자식을 바꿔 교육을 시켜요. 바꿔 교육시켜. 그러니까 친하니까 지 자식은 지가 못해. 지 자식 지가 하면 진짜 좀 못 따라오면 아버지가 똑똑하잖아. 근데 자식이 못 따라오면 야 이놈 새끼야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똑똑하면 오냐오냐가 돼가지고 객관적 교육이 안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잘 교육시키려다가 실패한 사례 사도세자죠. 어렸을 때 굉장히 총명해서 영조가 그렇게 좋아하고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 때문에 결국 애가 이상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약간 사이코가 되는 정도까지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상황까지 간 거죠. 교육이 진짜 어려워요. 저도 해보면 예전에 뭐 침 같은 거 이상한 한의 잘하는 분이 제가 그분을 알았었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 저랑 그 양반이랑 일본에 갔었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은 다 치료하는데 자기 마누라는 못 치료한대.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지 라는 생각도 있고 마누라 입장에서도 경시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 이거 되게 재밌어. 근데 저도 그런 거를 이해가 되거든. 제가 이렇게 큰 스님들 이렇게 하면 좀 친한 분도 있고 가끔 이렇게 뵙는 분도 있는데 가끔 뵙는 분한테 글을 받기가 더 좋아. 계속 자주 보는 분은 뭘 못 받아. 왜? 말하기도 그렇고 우리 계속 보는데 뭐 글 하나 써주세요. 너가 뭐하러? 야 아무 때나 하면 돼.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느낌 알죠? 느낌 알죠? 그러다가 한 개도 없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한 개도 없어. 너 같이 살지 않았냐? 근데 왜 없어? 아니야.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런 침 같은 거 놓고 약 조제 잘해도 마누라가 말 들을 것 같아? 그거 안 들어요. 그럼 또 아는 소리 한다고. 이렇게 하면 또 옆에서 또 깜냥이 이렇게 봐가지고 그거 맞죠? 뭐 이런 거 하거든. 그러면 에라이 씨. 딱 이렇게 된다고. 인생이 다 그래. 그래서 화상이 뛰어나도 화상이 직접 교육하진 않아. 이게 교육사예요. 교육사. 아사리가 교육사. 그러니까 선생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선생님이어도 학교를 보내는 거고 학원을 보내는 거고 그런 거지. 내가 가르칠게. 야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아사리는 어느 정도 이상 일가를 이룬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뭐 박사급 아니면 뭐 교수급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 아사리한테 교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조계 중에 교육 아사리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 교육을 하는 아사리. 저도 교육 아사리예요. 사람들이 그만하라는데 그냥 뭐 귀찮은 거 아니니까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어.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만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너가 하는 게 좀 쪽팔린다.
그러니까 이게 신진들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넌 넘었다를 얘기해. 네가 그런 데까지 하고 있는 거는 좀 별로가 아닌 것 같아. 라고. 근데 뭐 내가 자리를 차지한다고 누가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뺏기는 것도 아니야. 티오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걸려 있는 거 그만할래요 하기도 귀찮고 그래. 그냥 냅둬. 그럼 계속 가. 그럼 계속 가. 그래서 아사리들은 자기 주관이 강해요. 그래서 한번 이게 제가 전에 그 얘기 안 해드렸나? 교수들이 제가 들은 두 가지, 그러니까 진짜 화합 안 되고 서로 잔 걸로 잘 싸우는 집단이 셋이 있어. 정치인, 교수, 스님. 내가 본 바로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했잖아. 벼룩 서마를 몰고 갈지언정 정치인 3명 못 데리고 간다. 벼룩 서마를 바닥에 탁 쏟고 그걸 몰고 갈 수 있대. 이렇게 탁 가둬가지고. 근데 정치인 3명은 못 데리고 간대. 근데 지금 정치판도 비슷하지? 이런 게 정치구나 라고 할 정도로 재밌어. 그래서 지금 정치판이 이래서 버라이어티나 뭐 코미디 프로가 다 망했다는 거 아니야. 야, 이게 더 재밌는데 너네 그 무슨 뭐 유행어 몇 개 하는 게 되겠냐 이래가지고 다 망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반전을 거듭하면서 누가 그러던데 전 대통령이, 지금 그만두신 대통령이 야당 총재를 잡으려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최대은인이었다더라. 잘못했으면 끝까지 갔으면 깜빵을 갈 수도 있었고 자격 정지 걸려버리면 선거에도 못 나오는데 갑자기 당신이 물러나 주시면서 판이 바뀌었다더라. 야, 이런 인과관계는 도대체 뭔가? 참 진짜 진기하다. 진짜 진기하다. 그 두 분은 도대체 무슨 인과를 가졌을까? 재밌지? 아니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것들이 나오는 거야. 이건 진짜 영화로 짜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야 이거는 너무 나갔다 라고 할 정도의 대본이에요. 이렇게 극적으로 야 이렇게 되나? 재밌지? 그래서 요 아사리들도 진짜 자기 주장 강해요. 배운 지식인들이 그렇다.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보통 과 교수들은 연구실이 이렇게 연속으로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로 옆방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서로 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지 전화 한 통 없고 서로 왕래하지 않더라.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 거야. 그런데 같은 과 교수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학회 회비 3만 원이었다. 3만 원 가지고 20년을 가는 거야. 진짜 쪼잔한 놈들, 씨. 근데, 선생들이 진짜 쪼잔해요. 이렇게 살아보면. 그리고 차라리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교수보다 덜 쪼잔해. 그거는 그냥 월급 받고 사는 거고, 여기는 조금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돈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 갖고 피 튀기는 거야. 추접지. 진짜 추접지. 그래서 요 아사리들끼리 지식인이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니까 아사리끼리 싸우면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리판, 개판, 아수라장, 아사리판 같은 의미입니다. 아사리들끼리 싸움, 치고받고 싸운다는 게 아니고 말싸움이에요. 말싸움이에요. 그래서 아사리판 난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는 진짜 선생, 요는 진짜 교육사, 그 다음에 여기는 출가시켜주는 그런 선생. 그러니까 초기 지도는 이쪽에서 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 보통도 마찬가지지. 가정도 내 자식 나면 그러니까 뭐 한 4살까지는 부모가 다 교육하고 기본적인 거는 다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뭐 유치원을 가든 뭐 초등학교를 가든 그러면 이제 교육적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잘 사는 집 같으면 뭐 과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사리 중심이에요. 화상 중심이 아니고 불교는 아사리 중심.
그 얘기는 뭐냐면 능력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사리는 무조건 위로 올려줘. 위로 올려줘. 그래서 지금 그게 조선 불교도 그런 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명당은 서산대사랑 무슨 관계냐? 서산대사랑 관계가 없어요. 은사는 직지사 스님이에요. 서산대사는 누구냐? 아사리인 거예요. 아사리인 겁니다. 그 법맥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 법맥을 중시하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 제자를 거느리면서 주류가 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도태가 돼요. 그러니까 능력제 사회라니까. 예. 그러면 더 능력을 갖추려는 노력들을 사람들이 하게 돼.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내려가는 게 사실은 아사리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법문하러 다녀보면 연세 드신 스님들이 오히려 그런 반응을 해요. 그런 반응을 해요. 보통은 큰절에서 이렇게 초대를 하면 큰 스님들은 잘 안 나오셔. 그게 이제 서로 편한 거야.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사로 법상에 올라가잖아. 내가 훨씬 후배예요. 절해야 됩니다. 절해야 됩니다. 이해가 돼? 그거는 저한테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법에 절을 하는 거고 법사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는 주지보다 위에요. 법사는. 그게 이 교육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교육 문화가 있어서. 그래서 저런 식의 체계가 잡혀서 불교가 사실 인도 불교가 발전하는 이유가 은사 중심이 아니고 아사리 중심이에요. 그러면 그 집단은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교수 뽑을 때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짬짬이로 아는 놈 뽑잖아요. 그래 거기 자기한테 잘 기는 놈들 뽑잖아요. 그럼 그 학교 망해요. 그리고 그냥 실적 좋고 객관적인 업적들 많은 사람들을 계속 그냥 뽑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가 발전합니다. 근데 되게 좋은 게 짬짬이로 뽑은 집단들은 몇 명씩 뭉쳐. 그리고 능력으로만 다 뽑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모래알같이 깨집니다. 같은 교수인데 회의할 때만 보고 다 지일해. 굉장히 재밌어. 아마 전문직들이 잘 안 모일걸? 특징이.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그리고 나중에 동아시아로 오면 이게 승과라는 걸로 바뀌어요. 승과. 승과는 뭐냐면 시험 봐가지고 과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이 많다고 대우해 주는 게 아니고 유교에도 있어. 조정에서는 관직 높은 사람이 앞이고, 그러니까 나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야. 그거는 직급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나이가 어려도 나는 장관이야. 쉽게 말해서 판서야, 판서. 판서. 그러면 앞에서 있는 거죠.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승과라고 하는 게 능력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출가한 지 오래됐어도 시험 봐갖고 내가 1등이에요. 장원이에요. 그럼 근절주지야. 바로 뽑아줘. 이런 식으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시스템 안에서 내가 출세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위로 올라가는 게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나신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내가 구현하는 거를, 내가 생각하는 걸 구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그게 좋은 점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게 대안이 아닐까? 저도 굉장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상 계속 지금 십몇 년 동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른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요양원 가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요양원이 답은 아닌 것 같더라. 요양원이 답은 아닌 것 같더라. 어쩔 수 없이 그리로 갈 수는 있지만 요양원 가서 행복하기는 어렵겠더라. 내가 가본 바로는. 여러분은 안 가봐서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걸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거냐. 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야 될 상황이니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해. 그런데 내가 경제적 형편이 없으면 그걸 만들어 볼 수도 없어. 그냥 끝나는 거야. 아니, 맞잖아.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형편이 있어야 그걸 만들어 가지. 그것도 있어요.
중국의 당나라 때 도선 스님이, 남산율종의 도선 스님이 현장 스님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선 스님이 굉장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계율주의자고. 그런데 도선 스님이 이렇게 계율 정신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타협이 안 되고 빡빡하지. 사람이 원칙주의자고.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우리도 인간관계 하면 인간관계 좋은 놈이 능력 있는 놈은 아니거든. 근데 그게 대쪽 같은 사람이 걸려. 그러면 이렇게 돌립니다. 공무원 사회도 비슷할걸? 타협이 없고 대쪽 같아. 그러면 돌려버린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스님이 제대로 된 주지 한 번을 못했어. 도선 스님이 의외로 주지 한 번을 못해 제대로. 그때 현장 스님이 도선 스님한테 정업사 주지를 맡겨버린다고. 종남산에. 그 주지가 되면서 도선 스님이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계단을 수계하는 계단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주지가 되니까 비로소 계단을 만들어. 그전에는 자기가 계단도경이라는 책도 썼어. 못 만들어요. 왜? 이게 한두 푼 드는 일이 아니야. 근데 자기가 주지가 되니까 그 계단을 만들어. 그게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계단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도선율사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자장율사하고 도선율사가 교류를 했는데 계단은 통도사 계단이 더 빨리 만들어져. 이 도선율사의 계단보다. 왜? 자장율사는 국통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총무원장, 종정, 겸임자야.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고 싶으면 통도사 같은 거 만들면 되지. 그렇게 한 거고 국가가 밀어주는데 지금. 도선율사는 책은 써놨는데 책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어. 얼마나 하고 싶으면 그걸 책까지 쓰고 그림까지 그려놨다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만들고 뭐 이러면서 오만 생각을 다 한 거야. 자기는 못 만들죠. 그거를 현장 스님이 주지를 시켜줘서 당신이 만드니까 얼마나 고맙겠어. 그래서 현장빠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현장전을 보면 막 그 고승전, 속고승전, 현장전 보면 현장에 대한 뭐 용비어 첨가로 막 가득합니다. 현장 스님이야말로 대단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운때를 맞아야 돼.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게 꼭 출세, 낫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를 바꿀 수 있고 좋은 쪽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진함의 역할, 방향의 역할을 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만족하고 싶고 출세하려는 사람들은 다 공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스승사자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이유예요. 이러한 쉽게 말해서 고려 때까지의 그러한 승과 출신들, 그들이 주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교가 훨씬 풍성해져. 그리고 능력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오늘날은 이 방식이 아닙니다. 그게 한국 불교가 내가 보기에는 탈출구가 없는, 당분간 계속 꼬라박겠다라고 싶은 이유예요. 지금은 줄 잘 서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 보고 자시고 없어. 그러니까 저는 늘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하나는 실적평가. 실적평가. 하나는 시험평가예요. 그러니까 주지 뭐 100번 해도 된다고 생각해. 신도가 100명인 이 사람이 한 번 주지할 때마다 20% 올려. 120%. 또 끊어주고 또 끊어주고. 쓸데없는 실적평가만 더럽게 해요. 뭐 고아원에 얼마를 갖다 줬어요. 뭐 이런 걸로 해서 해서 다시 끊어. 그거 쓸모없는 거고, 신도가 몇 명이고 네가 몇 명을 늘렸어.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슬람은 왜 제국화됐느냐? 왕이 되면, 그러니까는 리더가 되면 자신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새로운 땅을 정복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자기 권위를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제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시험 눈빛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저기 잘하겠어? 그럼 정복전쟁을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내 능력을 보여줘야 돼.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대가 더 센 놈을 만나가지고 내가 생각했는데 야 이거 만만한 게 맞는데 제갈량이 나온 거야 저쪽에. 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실각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오고 또 치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견고하게 이슬람 문명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지금 이게 두 가지 다 안 되죠. 시험을 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도는 있어. 근데 운전면허 시험이지. 이게 사법고시 같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차등을 딱 둬. 그래야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기분이가 좋아. 근데 운전면허 시험이잖아? 그러면 합격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이 두 가지만 사실은 추려버리면 이게 능력제 사회가 되고, 능력제 사회가 돼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출가자도 늘어나. 멋있는 집단에는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이게 뻔한 거거든. 그래서 요렇게 그게 사회문화, 사회문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이 사라고 하는 전통이 어떻게 불교하고 결부돼서 스님을 지칭하는 게 사가 됐는가에 대한 스승이 됐는가, 스승이 어떻게 스님이냐라고 하는 이야기 해드렸고요. 이제 끝으로 이거는 이 책 받으셨어요? 사경책이에요. 제 원력 중에 하나가 좋은 사경책을 만들어서 사경시장을 초토화시키겠다가 있습니다. 제가 불교용품이나 이런 데도 관심이 많은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자인도 안 좋고 질도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좋은 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다행히도 제가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해요. 이 책을 얼마에 맞췄냐면 5,000원에 판매를 하려고 맞춘 책이거든요. 이거 단가 진짜 무지하게 든 책이에요. 여러분이 만져보시면 겉에는 왜 코팅을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소지하려고 코팅 안 한 거예요. 생각해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딱 벌어져서 이게 실제본이 돈이 되게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사경할 때는 쫙 펼쳐지고 이게 고무제본을 해버리면 일반 제본을 하면 이게 좀 쓰다 보면 찢어져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견고하게 여기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펴지게 하면 가운데가 떠지고 요렇게 안 떠지게 하려면 이게 이렇게 돼요. 100%입니다. 그거는 100%입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고 일부러 월정사나 이런 것도 안 넣었어요. 이게 마크 들어간 건 이거 딱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래서 아무나 쉽게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는 금강경 말고도 나중에 다른 경전들도 시리즈로 쭉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진짜 내가 얘기하는데 마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마진의 문제가 아니고 수익의 문제가 아니고 포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어떤 거 뭐 사경집 봐도 한 5, 6천 원씩 하던데요. 질이 틀려. 질이 틀려. 그리고 제가 이거 출판사랑 제가 지금까지 책을 60권도 넘게 만든 사람이고 출판에 대해서는 제가 출판과 여행은 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걔네를 어떻게 목을 쪼우는지까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걔네랑 타협한 게 나는 무조건 5,000원에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판매가를 5,000원으로 하자. 라고 했고 걔네가 도저히 이거는 단가를 맞출 수가 없다. 네가 그래서 계속 이제 실랑이를 했는데 내가 뭐라고 두 가지 얘기를 했냐면 처음만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제작비 쉽게 말해서 편집비가 안 들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야, 그 다음부터 돌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작비를 빼고 생각을 해봐. 전체를 좀 녹인다고 생각을 해봐. 한 번에 다 뽑으려고 하지 말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10,000권을 찍으면 맞춰보겠다. 그래서 10,000권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10,000권을 찍는다는 생각 자체도 무지하게 어려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책이 일반 교수나 이런 사람들 책이 있잖아요. 500권, 1,000권 찍습니다. 그것도 못 팔아가지고 집에 이렇게 쌓아놓고 마누라한테 띠끼고 다 그러는 거예요. 10,000권을 초판으로 찍는다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참 뿌듯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퀄리티를 맞출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법보시 받아놓은 것도 있고 뭐 하니까 많이 이렇게 주변에 알려서 제가 요청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이거를 써보면 네가 기존 사경진 못 쓴다. 사람이 손이 위로는 올라가도 입도 마찬가지거든. 위로 한번 올라가면 안 떨어져. 그래서 최대한 잘 만들려는 목적으로 만든 거고, 이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1년도 더 걸렸어요. 이거 1년 더 걸렸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작년 봄부터 이거 추진했어. 그래서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이거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약간 다릅니다. 생각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렇게 만들어내잖아. 뭐 책도 만들고 뭐 또 만들고 이렇게 만들잖아. 결과물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제작 과정은 생각보다는 머리 아픕니다. 단 하나 끝내고 우리는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돌리지. 팩토리로 돌리지. 이렇게. 그래서 요게 나왔다가 요게 나왔다가 요게 나왔다 이렇게 만드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이게 정성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좀 많이 쓰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법보시 받은 게 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도 좀 나눠드려서 금강경의 위신력으로, 사경 위신력으로 살아서도 평안하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복된 그런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딱 그 정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절에 있으면서 늘상 느끼는 게 불교 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쪽팔리다, 디자인에서 떨어진다, 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최대한 뭔가를 해보려는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결실을 맺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 근데 저는 그 생각은 있어요. 뜻이 바르면 망하지는 않더라. 뜻이 바르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야. 그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하지만 크게 망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후회는 안 남더라.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갔는데 시험을 망쳤어. 내가 잘못 잡았어. 근데 나는 진짜 할 만큼 했어. 그러면 크게 기분은 안 나빠. 난 진짜 할 만큼 했는데 안 되는구나.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할 만큼 한 자식은 난 할 만큼 했다가 난 그래도 내 부모님한테 할 만큼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하잖아. 뜬금없이 돌아가시는 것보다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라도 아프고 돌아가시면 자식에게 마지막 그 생각을 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도 한 방에 가지 말고 좀 이렇게 시간을 줘. 자식들에게. 예. 그리고 나도 정리되고 자식도 정리되고. 얼마나 괜찮지 않아요? 그런 거? 뜻대로 그게 안 돼서 그렇지. 그리고 다음 달에는 금강경 봉창기도에서 수계법회를 해요. 백고자 수계법회. 100분의 스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그때 법명카드도 지금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스님들을 모시고 수계하는 거는 조계종에서는 유일하게, 조계종이 아니고 그냥 한국교 전체에서 지금 유일한 행사예요. 그렇게 모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동참해서 조금이라도 나쁜 것들은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증장해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